네,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입니다. 그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예롭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서 좀 뭐랄까 고역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되나?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데에는 또 그만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김 후보님의 그 인사말에 담긴 내용이 대법관 후보로서의 그 철학이 담긴 내용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그쪽에 보니까 어떤 현실 세계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노력하고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헌법적 가치와 시대 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했는데, 법관으로서의 본인의 철학이 이게 이제 전체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나의 대법관 후보로서의 나의 평소 철학은 이렇다라고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법관이라는 자리가 흔히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관이 된다고도 얘기하고 재판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 전체가 헌법에 그 답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의인가가 의문이 들 때면은 항상 헌법이 명하는 가치가, 헌법이 예정하는 기본 질서가 무엇이고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법 해석과 사실 인정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됐습니다.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 존재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지난해 어떤 사석에서 영화 도가니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법관의 양심이란 뭘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법관의 양심은 돈과 권력이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느냐. 오늘도 이 청문회를 오전하면서 후보자의 삼성사건과 쌍용사건 판결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유권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보아왔던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런 그 안 좋은 진짜 시대를 대변하고 풍자하는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의 양심, 정의 한번 다시 한번 내려보십시오. 아까는 제가 철학을 물었고 이제 정의 쪽으로.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을 규정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이 준거해야 할 것은 헌법과 법률이지만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저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울림의 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울림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이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울림, 이것까지도 법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고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나 예를 들어 쌍용 판결을 하면서 지금 본인이 양심과 정의를 내렸던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은 그렇다고 하겠죠. 예. 네. 자, 보시죠. 미국의 저명한 방송 설교가이자 목사인 웨런 위어스비는 양심을 법이라는 빛이 들어와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게 돕는 창문이라고 이렇게 어느 글에 실었더라고요.
이 말은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신념이나 신앙심, 도덕관, 가치관을 뜻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김 후보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합니까? 예.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한 일련의 사건 중 MBC PD 수첩 용산 사건, 신영철 당시 그 중앙지법원장 그 용산 사건에 개입한 사건, 또 유사한 그 시국 사건을 놓고도 법원마다 이제 반대되는 판결 결과가 나왔고, 대전지법의 장애인 여학생 성폭행 사건,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건 등 이렇게 상식의 도를 넘는 판결을 보면서 법관의 양심이, 주관성이 너무 강해서 사법부가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실 만한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자체가 저희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주관적 신념을 억제하고 정치 권력 또는 그 금력 이런 외부 압력으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없다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자리의 답변은 맞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열거한 일련의 사건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 삼성이나 쌍용같이 그 재벌 사건을 그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유혹들 있어 왔죠.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본인은 그럼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으로는 이런 그 유혹들이 있었죠. 저는 의원님 없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그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 세계의 강력한 힘이라는 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경제에 강한 경제 주체도 경제 권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다른 뭐 사회 집단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론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앞에 열건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그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압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압력이라기보다는 법관으로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공무, 또 양심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